지금 국민의힘 정말 시끄럽죠.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는 누구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분석은요. 바로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질문부터가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의 미래를 놓고 엉뚱한 질문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온통 이 얘기뿐일 겁니다.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 딱 들으면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구랑 누가 싸우는지 이런 대결 구도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으로는 절대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진짜 위기는요. 누가 누구랑 싸우는 그런 정치쇼가 아니라 당이라는 기계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버렸다는 데 있거든요.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엉뚱한 답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뭘까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누가 이 고장난 기계를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엔지니어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멋진 말만 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부품을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되살릴 진짜 기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이런 분석은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장단점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아주 확신에 찬 단 하나의 답을 딱 하고 던져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시스템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임태희 딱 한 명뿐이다. 이 분석은요,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요. 아까 말한 그 시스템 재건이라는 렌즈로 딱 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거죠. 아니, 왜 하필 임태희일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이 분석은 그냥 임태희가 좋다가 아니라 왜 그가 이 특별한 엔지니어링 작업에 딱 맞는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인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당을 뜯어고치는 일의 90%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꼼꼼한 행정 업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의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을 관리하는 뭐랄까 운영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행정 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목록을 한번 보세요. 당내 계보 복원, 이게 뭐냐면요. 그냥 위계 질서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무너진 지휘 체계를 바로잡아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또 어떻고요? 당의 공식 입장을 딱 정리해서 누가 나와도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기반을 닦는 작업이죠. 인재를 키우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뭐랄까 기계 부품 하나하나 다시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 같은 그런 꼼꼼한 일들이거든요. 이 분석은 바로 이런 분야에서 임태희가 이미 검증된 경험을 가졌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분석에서 삼박자 경험이라고 부르는 아주 희귀한 경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하면서 당이라는 기계를 직접 돌려봤죠. 국회에서는 정책위회장으로 입법과 정책이라는 기계를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장관의 대통령실장까지 하면서 행정부라는 거대한 기계까지 운영해 본 거예요. 이 3가지를 모두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거죠. 세 번째,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개인 정치가 주류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스템 정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분석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같은 인물들을 개인의 인기나 카리스마, 즉 개인 브랜드로 움직이는 개인 정치의 대표주자로 봐요. 반면에 시스템 정치는 뭐냐? 특정 인물 한두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조직,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완전히 결이 다르죠. 네 번째는 그의 스타일, 즉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이 분석을 보면 그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칼로 도려내듯이 특정 계파를 쳐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갈등을 끌어안고 녹여내면서 해결하는 쪽에 가깝다는 거죠. 지금처럼 당 전체가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내부에서 더 피를 흘리지 않고 수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유.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그가 당내에 있는 이질적인 네 그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강성 보수 쪽에서는 MB 때처럼 안정적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중도층은 저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 관리하겠지라고 기대하고요. 원로들은 우리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실무를 중시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은 일처리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네 그룹의 입맛을 동시에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임트이가 왜 적임자인지에 대한 5가지 이유는 들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될까요? 이 분석이 아까 말한 그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아주 깐깐한 기준으로 다른 후보들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이 분석의 시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동훈은 개인 정치의 상징 그 자체라서 리더가 되면 오히려 내무 갈등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오세훈은 서울시정은 잘하지만 그건 행정가로서의 능력이고 당이라는 복잡한 조직을 엔지니어링 해본 경험은 부족하다고 평가해요. 이준석은 물론 창의적이지만 스타일 자체가 갈등을 키우는 쪽이라서 지금처럼 부서진 기계를 재조립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 당의 베테랑 정치인들은 이미 개혁의 에너지를 다 잃었고 새로운 인물들은 아직 이런 큰 변화를 밀어붙일 힘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분석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이걸 봐야겠죠. 이 분석의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이건 누가 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철저하게 구조적, 기술적 역량의 문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인기가 많고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느냐,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고장난 기계를 고친다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느냐, 그 능력 하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메시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사람은요, 싸움꾼이나 인기스타 혹은 세상을 구할 영웅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떠난 작업장에서 묵묵히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조립하고 있는 바로 저 엔지니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한 조직, 하나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앞에서 싸움을 잘하는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설계도를 읽고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일까요?